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저번 시간에 카지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카지노 기업들의 최전성기, 벨레포크, 흥했던 시절부터 어떻게 시장에서 헤어진 여친, 관심이 멀어지게 되었는가, 순환의 시기까지, 또 중간중간에 있었던 해프닝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던 시점이 있었고, 그중에서 한 20% 남짓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가를 하니까 그 수혜 기업으로서 카지노가 언급되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행객이 이 검은선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카지노에 입장하는 분들 노란색은 더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도박이 이 정도야? 야, 이거 사야 된다 싶은 거죠. 그래서 여타 비슷한 외국인 관광객 수혜주 중에서도 면세점, 화장품 등이 있었지만은 상당히 카지노가 두드러지던 시절도 있었던 거죠. 아, 옛날이요. 영광의 시절입니다. 아무튼 국내 17개가량의 외국인 카지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서울과 근교에 있는 애들이 매출이 크고, 상장회사이자 투자 대상으로서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가 대략 한 50% 정도, GKL이 40% 정도 유지하고 있었죠. 자, 시장에서 좋아하던 시절이 이 시절인데요. 일단 매출 증가를 보면은 파라다이스가 꾸준한 누적 매출 증가가 나왔었고, 영업이익도 대폭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GK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좋아지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더디었던 강원랜드 이런 데는 관심이 덜 쏠리고 외국인 카지노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아무래도 탑픽은 파라다이스겠죠. 여기서부터 날아가기 시작했고, 이거 못 사는 애들은 GKL도 비슷할 거다 했을 거니까 같이 날아가는 모습이 연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방문객 수도 중국인이 많고, 드라백에서도 중국액이 많아지면서 이른바 중국 수혜주로 언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체 호텔과 기타 매출 등이 있긴 하지만은 압도적인 매출 비중이 카지노에서 나타나고 있었고, 여기가 이익을 상당히 견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좋아했던 부분입니다. GKR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나 기타가 없고 카지노 및 환전 매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런 회사들은 그때 당시에 성장을 하기도 했었고 배당금 또한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장 이후에 배당 증가에 대해서도 덤으로 바랬던 부분이 있겠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배당주 컨셉으로 익히 알려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정 배당 비슷하게 계속 줬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높았었지만은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배당 수익률은 좀 떨어지긴 했었죠. GKL은 3-4% 정도 상대적으로 더 준다 이런 점을 어필했었습니다. 어쨌든 두 회사가 투자 대상이었는데 뭘 봐야 되냐 이야기가 나오면은 대충 두 개를 다 살 수도 있지만은 회사들은 초창기에는 상당히 신경전을 벌였었죠. IR, 홍보 측면에서요. 특히나 아쉬웠던 입장은 GKL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매출액이 파라다이스 쪽이 계속 강세였던 반면에 얘네들은 요게 좀 찜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급을 했던 부분은 파라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옵니다. 했었고, 그러니까 실속이 있는 거 아니냐. 파라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세가 더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면서 방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분들은 야, 그놈이나 거기서 다 거기야 했을 거고요. 비용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GPM 단에서 파라다이스가 GKL보다 좀 낮았습니다. 매출 원가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판관 비율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익률 지표를 보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갈릴 부분이 나올 법은 합니다. 자, 최정점인 13년도 시절을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 원가에서 주로 차지하는 게 급여, 감가, 임차료, 지급수수료 이런 것들은 비중이 사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나머지 기타 비용에서 크게 차이가 나죠. 파라가 좀 높게 나와가지고 아마도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묻혀있는 비용들 다른 게 높았을 거고 판관비에서도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GKL이 비용 잘 짜낸다. 우리 잘하죠?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GKL이 우리 이익률이 훨씬 높네. 매출 성장이 좀 없어 보여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도 상당히 성공한 출석하고 뒤늦게지만 주가 더블은 따라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서로를 비방하던 시절도 있고 했었지만은 그 와중에도 다 같이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14년쯤부터는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이 되죠. 자, 왜 그랬나 기억을 떠올려보죠. 일단은 이 부분입니다. 매출은 일단 오르고 있다가 조금 정체되기 시작했네. 근데 카지노 이용객이 줄어들었다. 왜지? 물론 일시적이다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조금 더 지켜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은 이렇게 늘었는데 카지노 관광객은 줄어들었네. 카지노 끝났네.
물론 매출은 유지되고 있지만은 정체되고 있네. 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야, 그동안 성장 주라고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구만. 야, 다 까버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GPM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판관 비율은 좀 높아지는 모습도 포착이 되는 거죠. 이것도 뭐야? 양박으로 안 좋아? 그래서 막 누가 캐묻기 시작하니까 회사들에서 변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일단 관광객이 줄어도 이 드랍액이 늘면은 괜찮습니다. 드랍액은 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왜 매출이랑 꺾였지? 그 홀드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안 좋았어요. 고객들이 많이 따가셨네요. 일시적인 거죠. 네,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야, 그간 그런 거 우리 신경도 안 썼는데 지표가 있었어? 한번 잘해줘 봐봐 하니까 파라다이스나 GK율이나 홀드율이 한 13%씩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14년도부터 갑자기 이게 확 꺾이기 시작해요. 10%대까지. 아, 이거 뭐야? 갑자기 선수들이 와서 다 따갔냐? 중국인 다 타짜야? 아, 이거는 일시적입니다. 확률을 우리가 바꿀 순 없죠.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에는 평균 회귀할 겁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그 당시를 보면은 다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한두 분기 연달아서 계속 이렇게 낮게 나오니까 이제 아무도 안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기타 비용이 있네. 콤프라는 게 있다며 고객들한테 돌려주는 비용. 이게 일시적으로 같이 겹쳐서 많이 나왔어? 이런 소리 들리면은 비용이 주석에 자세히 발려지도 않고 뭐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 주식판 애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게 계속 강화되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 비용을 보면은 뭐 GK 같은 경우에 14년도에 매출액은 소폭 줄었는데 그 당시부터 뭔가 모객이 힘들었는지 혹은 뭐 정켓을 많이 썼는지 마케팅 비용이 이게 엄청 증가해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없던 항목이 생겼어요. 개별 소비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통해서 야, 강원랜드 내고 있으니까 니네 외국인 카지노도 14년도부터 매출의 3% 개소세 내놔 해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뜯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탐방을 가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죠.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확인을 하고 싶어하고 현장을 찾아가게 되는데 카지노 업체 탐방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봐야 이게 주담하고 사실 서로 할 말이 뻔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객장이나 가시죠 해가지고 객장 보여줘요. 그럼 여기 사람들이 뭐 득실득실 되냐, 슬롯 돌리고 있냐, 뭐 테이블 꽉 차 있냐 이런 거 보겠지만은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드랍액하고 홀드율이 핵심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물어볼게. 드랍액 얼마예요? 홀드율 얼마예요? 특이사항 있습니까? 뭐 물어볼 거야 뻔한 것이고 주담은 이제 말해줄 수도 있고 안 말해줄 수도 있죠. 근데 뭐 이 사람을 뭘 믿고 얘기를 해주겠어요. 좋은 건 얘기하고 안 좋은 건 감추겠죠. 대개는 둘러둘러서 이게 회사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라고 월급 주는 위치기도 하죠.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고 들려지는 내용들은 뭐 그동안 객장의 큐는 제한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돈이 되는 테이블들을 늘릴 겁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이 와가지고 갬블을 더 하겠죠? 큐가 다른 의미로 들려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동양권은 바카라를 좋아하시는데 바카라 늘리고 돈 안 되는 뭐 블랙잭 같은 거 좀 떨구고 이렇게 할 겁니다. 테이블 늘어나죠? 그 GKL도 비슷한 소리 해요. 우리도 테이블 조금씩 늘릴 겁니다. 물론 나중 가면은 그게 다시 줄어들어가지고 별 의미도 없어지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 이야기조차도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성장성을 의심받던 와중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GKL 및 다른 카지노 직원들이 중국에서 공안에게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영업 직원들인데 보통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VIP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밑작업들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잡혀간 거예요. 갑자기 이들이 왜 잡혀갔냐. 시진핑이 자기 반대편 쳐넣으려고 반부패로 드라이브를 걸었고 걔들한테 도박을 할 썰에 같이 쳐넣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우리 중국은 해외 송금이 원래부터 되게 엄격했어. 각종 우회 루트를 알선해가지고 도박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런 애들도 같이 쳐넣어. 뭐 말이 많았어요. 이때 심지어 중국에 지사가 있는 우리나라 회사들 모회사로 돈 못 뺀다고 그런 것도 시장에서 엄청 시끄러웠던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GKL 직원들은 꼼짝없이 1년 넘게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회사에다 소송 걸고 그랬는데 뭐 인당 4천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1년간 타지에서 빵 생활했는데 4천만 원 받으면 회사에 대한 로얄티는 팍팍 죽겠죠. 그리고 앞으로 아무도 영업을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뭐 사실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는 박근혜 때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설이 많죠. 우리가 미국 꼬북이니까 뭐 배치했다고 치고 그에 대한 처참한 보복이 있었다. 실제로 중국에서 한국 가지마 한 이유로 상당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중국 수혜주는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야 규제 풀었냐? 주가 좀 뛰고 아닌데? 그럼 다시 빠지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근데 얄밉게도 중국에서는 야,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하라고 한 적이 없어 막 이딴 소리 하니까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자, 그런데 복합적인 것 같았어요. 도박의 본산인 오문, 마카오 같은 경우에도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서 GDP의 상당 부분을 헌납해야 됐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돈을 가져가기가 어려우니까 은연페이 단말기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결제하면은 본토에서 물건 산 걸로 된대 했다가 막 잡혀가고 그랬던 거죠. 자, 악재는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이 빠찡코로 유명하잖아요. 빠찡꼬로꼬로꼬로 당시 아베가 싱가포르를 가보니까 야, 이거 복합 리조트 되네. 우리 앞으로 올림픽도 있고 하잖아. 카지노 법으로 열어주자. 이래가지고 이거 열리면은 야, 도박하러 누가 한국 가냐? 일본 가지. 일본은 관광도 잘 돼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국 이런 것도 흐지부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악재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와중에 또 증설 관련된 이야기들이 한편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영종도에다가 파라다이스 시티를 짓겠다. 비주력 사업 줄줄이 팔고 세가세미 홀딩스랑 합자해가지고 조단위 투자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야, 손님도 안 올 텐데 이게 증설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야, 파라가 해? 그럼 우리 GKL도 해. 모이건선이라는 업체랑 한다. 아닌데 KCC가 모이건하고 한다던데 또 중국 애들도 와가지고 한다던데 뭐 영종도가 약속된 도박의 땅인 양 투자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잘 되면은 인천공항을 둘러싸고 요렇게 이제 카지노들이 생긴다 했던 거죠. 야, 그런데 이렇게 짓겠다고 해서 땅 분양받고 돈 들어갔는데 중국 애들이 그때까지도 안 오면은 우짜지? 캐파랑 업체만 증가하고 다 골로 가는 건가?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영종도에 들어오는 카지노는 이게 외국인 전용인데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국인한테도 열어줘야 된다. 이 강원랜드 주주들 들고 일어날 소리죠. 도박 중독의 막 사회적 문제가 어떠한가 이런 것까지 막 시끌시끌 하다가 결국에 다 무산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GKL이 발을 쓱 빼요. 우리 안 해. KCC가 모이건하고 해. 그래서 얘네가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얘들도 18년도에 손 다 털었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만 꾸준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두 프로젝트 모이건하고 중국 업체가 하는 것들 진행은 되고 있어요. 매우 느리게 뭐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진행은 되고 있다. 아직 시간은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자, 온갖 잡음 끝에 파라다이스 시티가 오픈했습니다. 이게 되니마니 말은 말았지만 증설 겸 같이 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시티 매출액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세븐록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증설을 안 했으니까 현상 유지하거나 뭐 별로 안 좋았겠죠. 거기에서 파라다이스와 GKL의 매출 차이가 좀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파라다이스의 카지노 매출액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뭐 복합 리조트 매출도 좀 올라가고 했었습니다. 자, 중국 사드 보복 시작한 이후로 몇 년 안 좋고 나서 17년쯤에 갑자기 이들의 주가가 한번 튑니다. 이 계기는 뭘까요? 야, 갑자기 마카오가 돌아섰다는데? 야, 그러면 한국도 돌아서는 거 아니야? 했던 겁니다. 주가는 해외 업체들과 함께 같이 튀었던 시기가 잠깐 나타납니다. 미국 주식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윈리조트, 라스베가스 샌즈, MGM 이런 업체들이 마카오와 관련이 있습니다. 윈리조트 같은 경우에 사업보고서 보시면은 전체 이익의 대부분이 이제 마카오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샌즈 같은 경우에도 마카오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절반 이상은 되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가는 같이 올라갔었지만은 실적은 그랬냐? 아니었다. 마카오 쪽에 있는 업체들은 이때 실적이 좀 이렇게 조금 올라왔었는데 한국은 꼬라박고 나서 올라왔죠. 마카오랑 한국은 뭔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과거에 카지노를 성장주라고 평가를 했었으니까 밸류에이션은 꽤 높은 축으로 받았을 겁니다. 영업이익 배수 POR 기준으로 15배에서 20배 사이 받았었고 PER 기준으로 20배에서 30배 사이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익과 함께 침몰을 하게 되었었죠. 이후에 잠깐 반짝 돌아서나 했었지만은 다시금 찾아온 대형 악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녀석이죠. 코로나19. 이때 이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한번 일단 끊고 갈게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